제가 고민해본 결과 뷰티 유튜버들이 하는 스킨케어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스킨케어에 6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마치 패션, 옷이랑 비슷한 생각 들어요. 제 페피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냐라는 질문했는데 그 친구가 띵어를 알려줬거든요. 이거는 별표 500개입니다. 뷰티 유튜버들과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진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아서 목소리가 아직도 약간 마틴이 탔는데 오늘 목소리가 살짝 평소랑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이한 관점으로 영상을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이런 생각 든 적 없나요? 뷰티 유튜버를 한번 싹 보면은 대부분 뷰티 유튜버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뷰티 유튜버들과 보통의 그냥 평균적인 사람들과 스킨케어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물론 이 뷰티 유튜버들의 평균 그리고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그 평균값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봤을 때 뷰티 짬밥이 있는 이 뷰티 유튜버들과 스킨케어에 미친듯이 공을 들이지 않는 제 친구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고민해본 결과 뷰티 유튜버들이 하는 스킨케어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스킨케어에 6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번 영상 보시고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차이점, 뷰티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피부에 대한 객관화가 정말 잘 돼 있고 자신의 피부를 세분화해서 부분적인 케어를 잘한다 입니다. 제가 제 친구들의 스킨케어 피드백을 되게 잘하는데, 만약에 내 친구가 지성이다 하면은 모든 스킨케어 단계를 그냥 그 지성이란 틀에 맞춰서 지성 피부에 잘 맞는 토너, 지성 피부에 좋은 앰플, 지성 피부에 좋은 크림, 이렇게 딱 지성이란 키워드에 꽂혀서 거기에 맞춰서만 스킨케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몇몇의 뷰티 유튜버를 보면은 내가 지성이라도 계절과 자신의 피부 컨디션 그날그날에 따라 다른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크림도 항상 2가지 이상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같은 계절이더라도 내 피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내 피부에 잘 맞는 다양한 제형들을 미리 구비해두는 게 좋아요. 아니 제나님, 그러면 스킨케어를 뭐 여러 개 사줘야 되나요? 크림을 2개씩 사야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내 피부 컨디션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각각의 스킨케어 조합이 있다는 게 뷰티 유튜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분들은 스킨케어를 테스트하는 게 자신의 일이다 보니까 집에 스킨케어가 정말 많은데 한 달 또는 일주일 또는 매일매일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 스킨케어를 조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피부 스킨케어 관리를 정말 잘하고 싶다 하면은 스킨케어를 다양하게 구비하는 데 투자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이건 마치 패션, 옷이랑 비슷한 생각 들어요. 제가 옷을 잘 못 입는다 생각 들어서 제 페피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냐라는 질문했는데 그 친구가 띵어를 알려줬거든요. 옷을 잘 입고 싶으면은 옷이 그냥 많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옷, 뭐 때때로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옷, 이렇게 내 옷장에 다양성과 기본템이 많아야 내가 그날 골라서 입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조합을 찾아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페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킨케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스킨케어템이 많고 또 경험이 많아야 내가 스킨케어 조합을 잘 할 수 있고 다양성이 있어야 매일매일 내 피부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케어할 수 있다 보니까 스킨케어에 좀 진심이다, 난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고 싶다, 홈케어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에 조금만 더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을 생각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별표 500개입니다. 뷰티 유튜버들과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뷰티 유튜버 분들은 이 각질 케어에 정말 진심이에요. 피부가 건성이든 지성이든 수부지든 민감성이든 어떤 피부든 이 피부 각질 케어에 공을 들이지 않는 유튜버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홍조가 없거나 뭐 트러블이 없거나 해서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피부 결 때문에 생각 들거든요. 아무리 홍조가 없고 아무리 트러블이 없다 해도 이 피부 결 자체가 맨들맨들하지 못하고 푸석하고 광이 나지 않으면은 피부가 한눈에 딱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피부 상담하면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나야, 나는 피부 관리 되게 열심히 하고 스킨케어 되게 많이 바르고 뭐 나이트크림도 바르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나는 왜 피부 광이 오래 살지 않을까? 나는 왜 피부 광이 잘 안 날까? 나는 촉촉한 베이스, 막 글로이한 파운데이션 발랐는데도 나는 왜 저런 광택이 안 날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이게 거의 99% 피부 결, 피부 각질 관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별표 500개를 했잖아요. 피부 각질 케어를 잘 해줘야 내 모공, 피부 결, 피부 광택, 이 피부 촉감 이런 게 다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리는 스킨케어도 잘 발리고 베이스를 바를 때, 뭐 쿠션, 파데를 바를 때 찹찹 잘 먹으면서 그 광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피부 각질 관리템들은 바로 이런 패드들인데 피부가 조금 민감하거나 약간 순한 각질 케어를 찾고 있다 하면은 이 스킨푸드 신상, 이 도토리 패드를 추천드리고요. 또는 피부층이 두껍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 더마토리 모공 패드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나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폴라초이스 바하 리퀴드 엑스폴리언트 이거 추천드려요. 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매직큐브 에어샷 이것도 제가 월간전에서 극찬을 했는데 이게 피부 결 케어에 정말 좋아요. 모공 관리템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는 모공 관리보다 결 케어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차이점은 이 뷰티 유튜버분들은 내 피부에 자극 없는 클렌징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예요.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클렌징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화일 보신 제 친구도 클렌징 오일, 아이 리무버, 클렌징 폼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딥클렌징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클렌징 문제점을 좀 찾아보니까 상황이나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클렌징 한다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제 친구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클렌징을 쓰시나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발 매일매일 똑같은 클렌징 쓰지 마세요. 클렌징이 중요한 건 알고 있어서 막 매일매일 딥 클렌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딥 클렌징은 저녁에 잘 지워지지 않은 메이크업을 한 날에만 해주고 아침이나 운동을 갔다 온 후나 세안을 여러 번 해야 된다. 또는 간단한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저자극 클렌징 젤을 쓰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 클렌징 하면은 거품이 굉장히 잘 나는 그런 클렌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마찰이 더 많이 가고 피부 속이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특히 하루에 여러 번 세안하신 분들은 피부가 더 자극받고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나 뭐 여러 번 세안하는 날 또는 메이크업을 좀 간단하게 한 날에는 이 아크웰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올리브영에서 정말 유명한 클렌징 젤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패키징으로 예쁘게 변경되었는데 이 새로운 버전은 내용물과 효과는 그대로이고 좀 더 깔끔하면서 더마 코스메틱 같은 무드로 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클렌징 젤을 매일 쓰는 이유가 정말 이름 그대로 버블 프리거든요. 저는 피부가 한번 확 민감해지면은 클렌징 할 때 이 거품만으로도 자극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 수분 젤 제형으로 이 세안하는 동안 거품으로 인한 마찰이 없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피부 보호막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피부 속 수분은 그대로 남겨주더라고요. 거품이 강하고 마무리감이 되게 뽀득뽀득한 클렌징을 되게 많이 찾으시던데 이 뽀득한 마무리는 그만큼 내 피부 속 수분과 보습이 다 씻겨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다 깨져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쿠엘 클렌징 젤은 끝까지 젤 형태를 유지해서 세안 마무리까지 마찰이나 자극을 주지 않아서 여러 번 세안할 때나 데일리 케어로 매일 쓰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리 순해도 클렌징력이 떨어지면은 이 메이크업 잔여물, 피지와 기름이 그대로 남잖아요. 이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은 메이크업 세정력 99.77%라서 젤 형태이지만 좋은 세정력을 갖추고 있어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 이 클렌징 젤이 올리브영의 1+1 기획 세트로 판매하는데 올영 회사가로 구매하면은 개당 10,000원꼴이더라고요. 이렇게 패키징도 예뻐진 데다가 1+1 기획 세트로 개당 10,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저렴하게 구매해서 클렌징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를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뷰티 유튜버분들은 스킨케어 바르는 데만 최소 5분은 쓴다예요. 제가 최근에 언니 집에서 잤는데 언니가 스킨케어 바르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바르냐면은 앰플을 그냥 한 가닥 올려서 피부에 문질문질 툭툭툭 흡수해주고 그냥 후다닥 크림 바르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 분들의 스킨케어를 그대로 따라 샀는데 왜 나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하실 분들은 아마 한 98% 스킨케어를 너무 대충, 너무 짧게, 너무 간소하게 발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뷰티 유튜버 분들은 진짜 다 공감할 텐데 이 겟레디나 내가 스킨케어 바르는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면은 스킨케어 바르는 데만 한 최소 10분은 걸리거든요? 대다수의 뷰티 유튜버들이 스킨케어 바르는 거를 풀로 보면은 정말 공들여서 한 겹 한 겹 얇게 레이어링 해주고 흡수를 다 해주고 레이어링 해주고 흡수 다 해주고 이 과정을 최소 5분에서 10분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재현님 어떻게 스킨케어 바르는데 10분 넘게 걸려요 하실 수 있는데 토너, 앰플, 크림 이 모든 단계를 다 쪼개서 한 겹 한 겹 레이어링 해주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 타이머를 재보고 내가 스킨케어를 바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최소 5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뷰티 유튜버들은 나이트 케어에 엄청 진심이다예요.
제 남자친구가 파워 지성이거든요. 저를 만나면서 스킨케어를 진짜 많이 갈아엎고 스킨케어에 매우 진심인 사람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남자친구 피부를 보는데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 더 열심히 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왜 피부가 그대로일까 해서 제가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제 남자친구 스킨케어하는 과정을 다 쫙 지켜봤거든요. 딱 관찰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 똑같은 스킨케어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이트 케어를 따로 해줘라. 뭐 이런 제품을 발라봐라.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는 파워 지성이라서 이런 거 바르면 피부가 답답하고 막 기름 나올 것 같아가지고 바르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완전 오산입니다. 어떤 피부 타입이든 나이트 케어는 꼭 해줘야 돼요. 이 나이트 케어라는 게 나이트 크림을 바르세요. 슬리핑 팩을 바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현재 피부 상태를 봤을 때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관리를 낮에 바르기는 좀 부담스럽다. 낮에 바르기에는 시간 투자가 더 걸린다. 그런 제품들을 나이트 케어로 바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재 전 수부지 피부에다가 제가 지금 생리기간이라 가지고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이 웰라쥬 수분 앰플 2개 깔아주거나 여드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아이소이 세럼을 발라주는데 똑같은 수부지 피부 타입이지만 밤에는 이거 B&A 항산 앰플을 발라주거나 이 넘버즈인 결 세럼으로 피부 결 케어에 더 집중을 하던가 이 폴라 초이스 비타민 크림, 비타민 케어를 해주던가 이렇게 낮과 밤의 스킨케어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 피부 현재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기능성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는 밤에다 다 몰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 케어, 나이트 케어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매일 관리해주면은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별거 아닌데 정말 큰 생활 습관인데요. 뷰티 유튜버분들은 피부를 절대 만지지 않아요. 저는 진짜 24시간 중에 피부를 만지는 시간이 이 스킨케어 바를 때 말고 없거든요. 전 절대 피부를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막 거울을 보면서 막 트러블을 이렇게 만지다든지 짠다든지 어머 내 각질 내 피부결 봐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턱을 괜다든지 이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피부에 좋은 콜라겐 먹기 뭐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거 진짜 뻔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 피부를 만지는 거 이거를 진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스킨케어 바를 때 말고는 피부를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또한 이런 박테리아, 감염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괜히 막 이렇게 피부 만져보는 거, 막 트러블 짜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본 뷰티 유튜버들과 보통의 사람들의 스킨케어의 차이점 6가지를 한번 말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해당이 되시나요?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개나 해당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